이번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2편을 만들어 볼 겁니다. 얼마 전에 웹UI 큰 업데이트가 한번 있었어요. 그거 업데이트부터 하고 갈게요. 먼저 업데이트가 안 된 컴퓨터로 옮겨서 확장 기능 같은 경우는 여기 가서 업데이트 확인 이걸로 하면 확장 기능은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 웹UI 자체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해줘야 되는데 창을 닫고 닫아주고 지포스 유저라면 대부분 엑스포머스 이걸로 실행을 하니까 오른 클릭 편집 여기에서 한 칸 띄우고 영어로 git 한 칸 띄우고 pull 그리고 파일 저장 그리고 닫아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네 이렇게 막 플러스 마이너스 막 초록색 빨간색 이렇게 뜬다는 게 파일 업데이트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ready to update 아까 전에 명령어를 자동으로 입력해 놨기 때문에 실행을 할 때마다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확인해서 업데이트를 다운로드 자동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쪽에 있는 이 도스 창을 보면 에러 로딩 스크립트 이게 파일이 에러가 난대요. 지원 안 해주는 확장 프로그램 하나가 에러가 난 거니까 여기 익스텐션스 들어가서 이 확장 프로그램이 지원이 끝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폴더째로 지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지우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 이제 도스 창을 보면 업데이트도 끝났다고 나오고 에러 창도 하나도 없이 깔끔하게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업데이트는 완벽하게 끝났고 업데이트가 돼서 샘플링 방법에 유니피시라는 새로운 샘플링 방법도 생기고 각종 버그가 다 해결됐다고 하는데 뭐 저 같은 초보가 뭘 알겠어요. 그냥 업데이트 됐으면 좋은가 보다 쓰는 거지. 그러면 너무나도 기능이 많기 때문에 그냥 제가 사용하는 세팅 그대로 만들어 볼 겁니다. 일단 저는 이쪽에 SD 다이나믹 프롬프트 이거를 안 쓰니까 창을 다 닫아준 다음에 스테이블 디퓨전 익스텐션스 들어가서 SD 다이나믹 프롬프트 그냥 폴더를 지우면은 확장 프로그램 제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실행을 해보면 SD 다이나믹 프롬프트 아까 전에 있던 거 사라진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제가 사용하는 확장 프로그램 다 설치를 해줄 겁니다. 이 주소는 제가 댓글로 달아놓을게요.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URL로부터 확장 기능 설치 붙여넣기 설치 제대로 설치가 끝났다면 확장 기능 쪽에 네 이렇게 리스트가 다 뜰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VAE 색감 파일 국룰 세팅을 해봅시다. 이쪽에 들어가면 현재 VAE가 이 파일 하나밖에 없죠. 허깅페이스 이 사이트 들어가서 이쪽에 84만 어쩌고 써 있는 거 이거 하나 다운받고 허깅페이스 한 번 더 들어가서 이쪽에 애니메 2로 끝나는 거 이거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디퓨전 종료 스테이블 디퓨전 폴더 안에 모델스에 들어가서 VAE 폴더 안에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해줍니다. 다시 스테이블 디퓨전 실행을 해서 이렇게 하고 이제는 설정에 가서 스테이블 디퓨전 이쪽에 가보면 VAE 파일을 고르는 곳에 이쪽에 방금 전에 넣은 84,000이랑 애니메2 요 두 가지 중에 고를 수가 있어요. 게시판의 룰을 보면 일단 2D 애니메이션 쪽으로는 이걸 사용하면 되고 실사 쪽으로는 이거 이 두 가지를 주로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D 쪽을 많이 뽑으니까 이거를 선택한 다음에 설정 적용하기 혹시나 2D랑 실사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일일이 이쪽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고르기가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쪽에 사용자 인터페이스 누르고 조금 내려보면 SD 모델 체크 포인트 이쪽에 쉼표 하나 해주고 SD VAE 설정 적용하기 릴로드 UI 이제는 모델 체크 포인트 고르는 거 바로 오른쪽에 VAE 파일도 이쪽에서 한 번에 이렇게 클릭을 해서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클릭만 해주면 바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확장 기능 쪽에 이쪽에 DD테일러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거는 이쪽에 스크립트에 보면은 이쪽에 감지 디테일 향상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뜨지가 않거든요. DD테일러는 그냥 깔았다고 해서 뜨는 게 아니라 먼저 스테이블 디퓨전 다 종료를 한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이 사이트 들어와서 이 사이트를 좀 내리면 비주얼 스튜디오 도구 이걸 눌러서 밑에 있는 거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줘요. 그리고 실행을 합니다. 계속 설치 창이 뜨면은 이거 체크하고 설치 시간도 조금 이거 다운로드 하는데 걸리니까 잠시 커피 한 잔에 여유를 가지면 됩니다. 오 끝났다. 다시 부팅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 재시작을 한번 해줍니다. 컴퓨터를 다시 시작해서 실행을 해보면 네 이쪽에 막 뭔가 봤죠. 이게 방금 전에 DD테일러에 관련된 파일들을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처음에 한 번만 이걸 바꾸서 다음부터는 그냥 자동으로 실행이 될 겁니다. 이번에는 스크립트 쪽에 감지 디테일 향상 보이죠? 네, 이제는 이 항목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AI 그림 정보를 수집하다 보면은 지금 현재는 필연적으로 이 아카라이브 사이트를 많이 드나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도대체 어떠한 프롬프트와 문장으로 그렸을까 이게 궁금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가 이미지를 누르면은 데이터를 다 볼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크롬 앱스토어에서 이 원숭이 그려져 있는 이 프로그램을 확장 프로그램 이거 설치를 해주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 들어가서 이동 스크립트 설치
설치 확인, 닫기, F5번 눌러서 새로 고침 한번 하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런 아카라이브 사이트에 올라오는 이런 그림들, 이거를 한번 클릭하면은 프롬프트에 뭐가 들어갔는지, 그리고 샘플러, 사이즈, 모델 어떤 거 썼는지 이거를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그림 정보를 바로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 게시글 작성자가 이 그림을 올릴 때 그 정보를 노출하지 않게 옵션을 클릭 안 해놓으면 이렇게 클릭을 해도 메타데이터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 더, 이 허깅페이스 이 사이트 들어와서 이쪽에 파일스 이지 네거티브 PT라고 끝나는 거,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임베딩 폴더에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방금 전에 받은 이지 네거티브 이 파일을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을 하면 이제는 이쪽에 있는 네거티브란에 막 이렇게 고봉밥으로 쌓여 있는 거, 네거티브가 없어도 화투패를 한번 눌러서 방금 전에 넣은 파일 이지 네거티브 보이죠? 여기에다가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이지 네거티브라고 입력이 됩니다. 고수분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네거티브란을 꽉 채워가지고 알차게 뭐 다 사용을 하겠지만, 뭐 저 같은 초보 같은 경우는 그걸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네거티브 값을 이 파일 하나로 뭉쳐가지고 이렇게 딱 입력을 해주면은 이거 하나로 다 함축이 돼서 입력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다음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 뭐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는 거겠죠. 다시 화투패를 누르면 이 창을 닫아놔도 이렇게 입력만 되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 설명을 하려면 로라도 좀 필요하니까 로라도 몇 개를 받아놓을까? 12타이 사이트에서 김홍도 파일, 참고로 김홍도에 대한 그림은 지금 현재는 저작권이 다 완전히 끝난 상태니까 일단 이거를 다운로드 받고, 누군가가 이렇게 한국의 멋을 학습시켜가지고 올려놨어요. 라인으로만 나타내게 해주는 이 로라, 이것도 다운로드를 받아줄게요. 영상 1편에서 모델은 모델스 안에 스테이블 디퓨전 여기에다 넣는 거라고 배웠죠. 그러면 로라는 어디다 넣느냐? 모델스 폴더 안에 이쪽에 로라라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로라 폴더를 리프레시 한번 해주면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이게 그림이 없고 글씨만 있어가지고 이게 뭔지 좀 알 수가 없잖아요. 이쪽에 12타이 헬퍼라고 있어요. 아까 전에 받아놓은 확장 프로그램이죠. 이거를 스캔이 끝났고 8가지 모델을 찾았대요. 그래서 이쪽에 다시 가보면 리프레시, 그림으로 제대로 표시가 되고, 로라도 제대로 이렇게 그림으로 입력이 돼요. 좀 보기 편하게. 맨 위쪽에 스캔이 이렇게 그림을 자동으로 입력해 주는 거고, 밑에 내가 사용하는 모델이랑 로라 이 두 가지를 체크한 다음에 체크 누르면 지금 보면은 제가 가진 거 중에서 이렇게 A1B 최신 버전이 하나 더 생겼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이 정도면은 제가 사용하는 메인 컴퓨터 세팅이랑 거의 동일해졌으니까 뭐 이제는 설명을 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메인 컴퓨터 쪽으로 옮겨서 제가 사용해보면서 추려낸 확장 프로그램들이 요만큼인데 이게 하나하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봅시다. 자, 이쪽에 메뉴에 ABG 익스텐션이라고 있죠. 이거는 밑에 스크립트 쪽에 ABG 리무버 이거를 누른 다음에 생성 누르게 되면 폴더를 보면 방금 전에는 이렇게 배경이랑 같이 나왔는데, 방금 전에 뽑은 사진은 이렇게 배경을 날려가지고 인물만 나오게 뽑아주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원래 거 하나, 배경 날라간 거 하나, 뎁스로도 하나, 이렇게 3개를 뽑아줘요. 만일 이렇게 여러 장이 나오는 거를 원하지 않는다면 Only Save Picture 이거를 체크한 다음에 생성 누르면 인물만 나오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디디테일러, 아까 전에 비주얼 베이직 설치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죠. 일단 기본 상태에서 아무나 한 명 뽑아봅시다. 만일 이거랑 한 장 똑같은 걸 또 뽑고 싶다 그렇다면 이쪽에 PNG 정보에 들어가서 붙여넣기 하고 텍스트 이미지 전송, 이 그림 파일에 시드랑 사용한 모델까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생성을 또 해보면 이렇게 동일한 그림이 또 나오게 되죠. 동일한 그림에서 이쪽에 감지 디테일 향상 A 부분에 애니메 페이스, 자, 그림을 한번 생성한 다음에 얼굴만 한번 확대시켜서 얼굴을 다시 한번 그려줍니다. 좀 더 확대, 좀 더 확대.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상황은 그나마 이 그림에서 얼굴이 크게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요 정도의 차이인데, 이거 만일 얼굴이 작게 나온 상황이라면 차이는 더 커집니다. 이따가 콤비네이션으로 사용할 때 조금 더 알아보기로 하고, 멀티 디퓨전 업스케일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따가 해보고, 웹 UI AR 같은 경우는 이쪽에 텍스트 이미지 쪽에 보면은 이렇게 버튼들로 보일 거예요. 이쪽에 가로 세로 해상도를 잘 보시면 1번 누르면 512512, 2번 768512, 3번 403716, 밑에 있는 거 이거 1번, 2번, 3번 이 세 가지가 스테이블 디퓨전 AI 그림 프로그램에서 인물이나 사물을 제일 잘 표시할 수 있는 해상도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버튼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1대2, 3대2, 4대3, 16대9 이건 뭐냐? 만일 밑에 세로 쪽에 제가 1080을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16대9를 누르면 자동으로 16대9 비율로 1920이 1080으로 맞춰지죠. 이 상태에서 4대3을 누르면 4대3 비율 해상도, 그리고 3대2 누르면 3대2, 1대1 누르면 1대1로 자동으로 세로 해상도에 맞춰줍니다. SD 웹 UI 프리셋 이거 같은 경우는 이쪽에 프리셋 매니저라고 있어요.
색상도 바꿔놓고 이 세팅 상태를 그대로 저장하고 싶다면 이쪽에 퀵 세이브 쪽에 저장이라는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하면 프리셋 쪽에 저장이라는 이름이 보이죠. 만일에 내가 F5번으로 초기화를 시켰다고 가정을 해도 프리셋 저장 이걸 누르게 되면 그대로 다시 불러옵니다. 하지만 약간의 아쉬운 점이라면 이쪽에 하이 레졸루션 픽스 같은 경우는 업스케일러까지는 불러오지를 못하고 아까 전에 저는 스텝을 12로 넣어놨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불러오지를 못했어요. 만일 지우고 싶다면 이쪽에 디테일 쪽에 들어가서 저장 선택한 다음에 델리트 누르게 되면 리스트에서 없어지고요. 스테이블 디퓨전 챗 GPT 유틸리티라고 있어요. 요거는 좀 신기합니다. 요즘에 챗 GPT 사이트는 대부분 다 가입을 돼 있을 거니까 요 사이트 챗 GPT 주소 요거 댓글로 달아놓을게요. 여기에 들어와서 시크릿 키 만들기 이거를 한번 누르면 이거 키는 처음에 한 번만 보여주고 그 다음부터는 보여주지가 않으니까 이 키는 복사를 해가지고 메모장 같은 데 적어 놓으세요. 오른쪽에 이 초록색 버튼을 한번 클릭하면 복사가 되는 거고 확인. 그리고 스테이블 디퓨전 설정에 들어가서 챗 GPT 유틸리티 들어가서 방금 전에 값을 그대로 여기에 붙여넣기 한 다음에 설정 적용하기 그리고 일로드 UI 해주면 됩니다. 챗 GPT API 키 기능 같은 경우는 이쪽에 여기에 들어가 보면 기본적으로 무료 평가판 6월 1일까지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있는 거 써야죠. 일단 자신이 원하는 캐릭터의 프롬프트 네거티브 세팅을 해줍시다. 저는 이렇게 한 명의 여성으로 세팅을 해놨고요. 원래는 화질 세팅도 해야 되지만 그거는 이따가 할 거고 지금은 챗 GPT 기능만 보여줄 거니까 스크립트에서 챗 GPT 선택을 한 다음에 대충 구글 번역기 돌려보면 밑으로 내리면 내릴수록 챗 GPT 지 마음대로 위로 올릴수록 내가 원하는 것만 그리고 밑에 응답수는 몇 개를 만들어 줄 건지 5개라고 입력을 해놓고 그리고 대체하는 대신 원래 프롬프트에 추가 이거를 체크를 해야 내가 원래 입력해 놓은 프롬프트에서 내가 한글로 물어본 거에 더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챗 GPT한테 물어봅시다. 여기다가 저는 한글로 적을게요. 사무실 책상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하고 있다. 안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입력해주고 생성을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쪽에 프롬프트 창에 한 명의 여성이 사무실 책상 앞에서 일을 하고 있다. 안경을 쓰고 있다. 나오죠? 자 답변이 와서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5개의 장면이 생성이 됐네요. 야외 캠핑장에서 모닥불을 가운데 놓고 의자에 앉아 은하수를 보고 있다. 이것도 입력을 해볼게요. 생성. 하지만 가끔은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글로 입력이 되면 얘가 알아보지 못하니까 밑에다가 영어로 알려줘. 이것만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생성 누르게 되면 제가 5개를 물어봤으니까 5가지 장면이 생성이 됐습니다. 컨버세이블 로라 이거 같은 경우는 종류가 다른 로라를 한 화면에 2개 동시에 적용하는 건데 이거는 투샷이랑 같이 쓰는 거고 해보면 되겠다. 컨버세이블 로라는 이거고 투샷은 이겁니다. 이게 레이텐트 컴플 이게 아까 전에 확장 프로그램에서 이 투샷이라고 나오는 거 이게 레이텐트 컴플이거든요. 레이텐트 컴플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이걸 한번 눌러보면 그냥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이 값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적용 그 다음에 눌러보면 이렇게 완전히 반반으로 갈라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 값은 제가 댓글로 달아놓을게요. 이렇게 화면이 반반 갈라졌다는 뜻은 왼쪽 오른쪽 따로따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걸 어떻게 쓰냐면 한 화면에 여성 2명을 등장시킬 거니까 일단 위쪽에다가 투걸 입력하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영어로 end 다음부터 적는 거는 오른쪽에 나올 인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화면에 2명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도 투걸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저는 왼쪽의 인물을 정장을 입고 넥타이에다가 금발, 오른쪽에는 이러한 의상과 흑발을 입력해놨어요. 자, 가로로 만들고 다시 화면이 반반 갈라가지고 방금 전에 입력한 대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화면 반반 갈라가지고 나눠주는 기능 이게 방금 전에 레이텐트 커플 이게 바로 투샷 기능입니다. 그런데 그림마다 공통적으로 배경이 동일한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배경이 따로따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지금 배경 지정을 안 해서 그런 건데 윗줄에 입력한 거는 왼쪽 사람 end 다음에 입력한 게 오른쪽 사람이니까 윗줄과 아랫줄에 동일한 환경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윗줄에도 city 넣고 night 밑에에도 city night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면 5장을 또 뽑아 볼게요. 윗줄에도 city night 아랫줄에도 city night가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동일한 배경이 완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샘플링 스텝을 40을 줬다면 레이텐트 커플 스텝 같은 경우는 샘플링 스텝보다는 조금 더 높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30이 돼 있으니까 45 그리고 적용 이렇게 해주면 45로 올라갔죠. 이렇게 해주면 큰 문제 없이 이렇게 분리가 돼서 생성이 됩니다. 컴포세이블 로라에서 위에 거 적용 각각 다른 로라가 2개 적용이 돼서 화면이 표시가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초기화 한번 하고 로라는 무엇인가 화투패를 한번 클릭한 다음에 김홍도 로라가 입력이 됐죠. 그러면 김홍도 로라를 이렇게 적용한 상태에서 정장 명령어를 다 빼버리면 네, 이렇게 완전히 옛날 김홍도 그 그림체 분위기가 나오게 되죠. 이거를 그 만드신 분이 이 김홍도 옛날 그림체를 학습을 해가지고 이 로라를 만들었대요. 그러면 김홍도 로라 대신에 오른쪽에 애니메 라인 지운 다음에 한번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쉼표 붙인 다음에 마우스를 이름 가까이 되면은 이쪽에 백열 전구 표시가 있어요. 이걸 한번 누르게 되면 트리거 키워드라고 해가지고 이 로라에 어울리는 프롬프트를 자동으로 더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하나 더 만들어 보면 네, 이렇게 라인으로만 만들어진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스카이림 그 캐릭터 마음에 안 드는 경우에는 모드 적용해가지고 막 얼굴 바꾸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로라는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그럼 이제까지 배운 거를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AI 그림은 취향이기 때문에 정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려는 것도 정답은 아닐 겁니다. 일단 저는 네거티브 쪽에다가 화투패 열고 이지 네거티브 하나를 먼저 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닫고 일단 기본 상태에서 하나 뽑아볼까요? 처음에 AI 그림을 뽑다 보면은 이 물거북 같은 그림체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당황을 할 거예요. 게시판에 올라오는 그 캐릭터들은 되게 예쁘게 잘 나오던데 왜 나는 이런 물거북 같은 그림체가 나오느냐. 이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깡 해상도에서는 AI가 제대로 그림을 못 그립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 거를 게시판에서 명명하기로는 물거북 그림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눈, 코, 입 이렇게 된 게 물거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물거북이 안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쪽에 있는 하이 레졸루션 픽스 이거를 사용하면 돼요. 봅시다. PNG 정보에 가서 방금 전에 이 물거북처럼 나온 이 그림체 있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텍스트 이미지로 가져와서 하이 레졸루션 픽스 누르고 업스케일러 애니메 6B 디노이즈 강도 0.5 업스케일은 2.2 하이 레졸루션 스텝은 12. 자, 만들어 봐. 이쪽이 물거북이고 이쪽이 하이 레졸루션 픽스를 적용한 겁니다. 이거 더 당겨볼까요? 물거북? 하이 레졸루션 픽스를 한 거랑 안 한 거랑 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저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주소 누른 대로만 설명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AI가 이 모델을 학습을 할 때 512, 512 해상도 아니면은 512, 768 이 정도 해상도로 학습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거는 어느 정도 표현을 하지만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제대로 표현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거북 이 물거북 그림체를 가지고서 하이 레졸루션 픽스 이거를 적용하면 이 물거북 그림체를 밑바탕으로 삼아가지고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 물거북과 하이 레졸루션 픽스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본적으로 콘티를 그린 다음에 이 콘티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뭐 내가 원하는 상황을 이쪽에 웬만하면 자세히 다 적어놓는 게 좋겠죠. 저는 지금 테스트를 할 거니까 일단 적어놓고 저도 잘은 모르지만 샘플링 쪽에 대부분 다 이거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리고 샘플링 스텝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상황은 20, 좀 고화질로 놓겠다 그러면은 20에서 40까지 유동적으로 놓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30 정도로 놓고 사용을 해요. 하이 레졸루션 픽스를 적용을 해놓고 업스케일러 같은 경우는 2D 애니메이션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이거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리고 업스케일링 배수를 맞추는 건데 이 업스케일링 배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멀리 있는 사물까지 또렷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우리의 그래픽카드는 GPU 메모리가 있죠. 저는 3080 Ti 비디오 메모리가 12기가짜리인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스테이블 디퓨전 띄워놓기만 한 상태에서 3.8기가 정도를 먹고 있죠. 그래서 저는 기본 상태에서는 2.2? 네, 요 정도를 줍니다. 막 4090 같은 분들은 막 3배까지도 올린다고 하는데 4090 저는 없으니까 그리고 하이 레졸루션 스텝 같은 경우도 오르고 내릴 수 있는데 이것도 확률상으로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다고는 하는데 이게 누가 게시판에서 테스트한 걸 보니까 12스텝 이상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초보니까 그냥 그대로 할 겁니다. 그리고 디노이즈 강도가 있는데 이론상으로는 올리면 올릴수록 고화질로 올라가지만 팔다리가 막 하늘이나 땅바닥에 붙어있는 인체 신비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내리면 내릴수록 저화질이지만 팔다리가 온전하게 붙어있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한 0.3에서 0.5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0.5를 놓고 CFG 스케일은 내가 입력한 프롬프트랑 네거티브 이거를 얼마나 준수하고 만들 건지 적게는 뭐 3부터 많게는 뭐 11, 15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7 정도로 놓고 씁니다. 밤거리 나이트 4장 만들어 볼게요. 자, 이 하이 레졸루션 픽스를 적용하게 되면은 그래픽카드 메모리 사용률도 사용률이지만 시간이 기본적으로 뽑는 거 물거북 그림체에 비해서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하이 레졸루션 픽스를 적용하면은 기본적으로는 대략 한 4기가에서 5기가, 6기가 그 정도를 사용하는데 이 그림이 뽑혀 나올 때 그때는 이 메모리 사용률이 피크치를 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완전히 다 그때는 한 0.5초에서 1초 정도 멈춰요. 유튜브 영상을 이거 뽑으면서 동시에 틀어놨다고 치면 유튜브 영상도 대략 0.5초에서 1초가 계속 이거 뽑힐 때마다 계속 끊길 겁니다. 그거는 40990이라고 해도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이 피크치가 올라가는 거는 화면 출력에 사용하는 램도 순간적으로 끌어와가지고 다 쓰기 때문에 화면이 끊기는 거라 이걸 방지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내장 그래픽에 꽂았으면 해결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이 레졸루션 픽스만 제대로 적용을 하면은 일단 선명하게 뽑는 거는 무리가 없을 거예요. 인터넷에 떠도는 말 중에 만든 사람은 아쉬운 곳만 보인다, 네, 그런 말이 있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더 업스케일링 이 값만 더 올릴 수 있었다면, 딱 3배까지만 올릴 수 있으면, 만일 이 상태에서 생성을 하면 만들어지는 듯 하다가 처음부터 안 될 것이지 이게 거의 다 마지막 갈 때쯤에 이쪽에 쿠다 아웃 오브 메모리라고 메시지가 뜨죠. 메모리가 모자라다고 메시지가 나와요. 한마디로 주인님의 메모리가 좀 모자른 것 같아서 푸 어쩔 수 없이 못 만들었어요 푸 이러는 느낌이라, 이게 업스케일링 3배까지만 되면은 진짜 뒷 배경까지도 완벽하게 깨끗하게 나올 건데, 그래서 저는 이 메모리까지 조금 더 아끼려고 컴퓨터를 끕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 단자에서 빼서 메인보드 단자에 있는 내장 그래픽에 연결한 다음에 컴퓨터를 켜면 이렇게 하고 부팅을 하면 3080 Ti 메모리 사용률 빵! 유튜브 8K 영상을 틀어놔도 3080 Ti 메모리 사용률은 빵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내장 그래픽카드가 그것들 다 대신하고 있으니까요. 다른 세팅 필요 없이 그냥 내장 그래픽에 끼우기만 하면은 메인을 내장 그래픽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크롬은 내장 그래픽으로 동작을 하고, 이 웹 UI 스테이블 디퓨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3080 Ti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메모리가 늘어났으니까 그 늘어난 메모리만큼 조금 더 활용을 해보죠. 아까 전에 그려놨던 것 중에서 캐릭터가 조금 이렇게 뒤에 나와 있으니까 확대해보면 얼굴이 조금 디테일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좀 힘들게 깔아놨던 감지 디테일 향상, 이거를 사용하면 됩니다. PNG 정보에 들어가서 그림을 던지고 텍스트 이미지로 전송, 그러면 동일한 옵션으로 세팅이 되는데 여기에서 추가로 스크립트, 감지 디테일 향상, 그리고 애니메 페이스 생성 누르면 디테일러가 한 번 더 만졌으니까 1300% 확대한 건데 왼쪽이 디테일러 사용 안 한 거고 오른쪽이 디테일러 사용을 한 겁니다. 눈도 또렷해지고 입술도 또렷하게 되죠. 그림을 여러 개 뽑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 그림은 내 폴더의 역사상 진짜 오래오래 간직을 해야겠다, 그런 그림이 한두 개쯤은 나올 겁니다. 그럴 때 이 그림을 그러한 그림이라고 가정을 하고 시간은 중요하지 않고 난 이 그림의 디테일을 어떻게든 더 살리고 싶다, 그랬을 때는 이쪽에 PNG 정보에 다시 이 그림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미지로 전송, 주사위를 눌러서 시드를 풀어주고 아까 전에 확장 프로그램으로 받아놨던 멀티 디퓨전, 이거를 드디어 사용을 할 때입니다. 업스케일링은 일정 해상도 올라가면은 그래픽카드 메모리가 딸리기 때문에 터져버리지만 이 멀티 디퓨전은 속도가 느린 대신에 터질 확률은 낮아요. 켜줍니다. 업스케일러 애니맨 6B 켜줘요. 디노이즈 강도는 좀 화면이 이상하게 나왔다 그랬을 때는 0.3까지도 내려보고 일단 0.4 두고 할게요. 스케일이 몇 배를 늘릴 거냐고 묻는 건데 저는 지금 원본 해상도가 1688에 1120이니까 여기서 3배를 더 늘릴 겁니다. 생성. 오래 걸릴 겁니다. 문제는 오래 걸려. 근데 지금 보면은 이상한 그림들이 이쪽에 막 노이즈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디노이즈 감도를 0.3으로 다시 내려봅니다. 그리고 다시 생성. 아까 전에 막 이렇게 잡티가 있었는데 디노이징 값을 0.3으로 낮추니까 이렇게 깨끗한 화면이 나왔죠. 쭉 당겨서 얼굴 쪽을 보면 디노이징 값을 조금 더 올려도 됐을 것 같은데 0.35를 줬으면 조금 더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엄청나게 깔끔해졌죠. 전체적으로 봐도 깔끔합니다. 저는 오픈포즈 에디터 이거를 설치를 할게요. 이것도 제가 댓글 주소로 남겨놓을게요. 방금 전에 설치했던 거 오픈포즈 에디터가 이쪽에 있습니다. 들어가서 애드 백그라운드 이미지, 자 인터넷에서 받아놓은 페페, 기본적으로 사람으로 인식이 됐다면 이게 자동으로 위치가 나왔겠지만 페페는 사람으로 인식을 못하나 봐요. 이쪽에 있는 게 귀,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게 눈, 그리고 입, 그리고 눈, 아마도 귀는 이쪽 뒤쪽에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팔 부분 이쪽에, 팔꿈치는 이쯤에, 어깨는 이쯤에, 그리고 목은 여기쯤에, 다리는 안 보이니까 아마 밑에쯤에 이렇게 내리고 골반
한 이쯤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골반 이쯤에 있고 반대쪽 어깨는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갔을 거고 팔꿈치는 아마 허리쯤에 이렇게 있을 거고 그리고 팔꿈치 아랫부분은 이렇게 주먹이랑 연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바로 텍스트 이미지로 전송. 오픈 포즈 켜주고 이렇게 뼈대만 넣었을 때는 프로세서는 그대로 두고 모델만 오픈 포즈. 나온 거 중에서는 요게 제일 괜찮네요. 됐다. 이제 AI가 남은 숙제는 이 잘 나오는 손입니다. 얼마 전에 이 클립 스튜디오도 이 손을 인식하게 패치도 됐고 각종 이런 그 이미지 회사들이 AI 그림 툴에 이렇게 막 상호작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얼마 안 있으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